네,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라이프 사업 담당하고 있는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정계영 사무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 2월에 교육부에서 수립한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의 편의상 PPT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자료집에 실려있는 한글 파일을 그래도 좀 기준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빠른 사회환경 변화로 성인의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한 평생학습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서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지역 평생교육 허브로 해야 하는 시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것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인의 재향상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직무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고 또 시공간적 제약이 큰 성인을 위한 성인 친화적 고등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지역 소멸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 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또 대학의 평생교육 혁신을 통해서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기반 마련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 평생교육 체제의 확산 및 고도화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2주기 사업은 아무래도 1주기 사업을 전제하고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성인학습자 모집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양적 확대가 아닌 대학 평생교육 체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좀 마련하고자 교육부에서도 노력하였습니다. 1주기 사업 진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라이프 사업은 2019년 1단계 사업으로 공고 선정을 하였고 2019년에서 21년 2년간 전반기 사업을 운영하고 21년 단계평가를 통해서 신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1년부터 23년까지 하반기 사업을 운영하고 얼마 전에 최종평가를 마쳤습니다. 1주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1주기 사업에 참여하시는 대학에서는 성인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학사 제도를 도입해서 점점 더 활성화를 시켜 오셨고요. 또 이제 재직 중인 성인학습자가 들어와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만큼 실무 맞춤형 교육과정도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또 지역사회와 대학 및 대학 간 상생 토대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처럼 지자체와 협업이 강조되지 않았을 때에도 1주기 참여 대학은 다채로운 방면으로 지자체와 협업을 하고 계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대학 평생교육 기능 강화 및 체질 개선을 해왔습니다. 이제 라이프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대학 평생교육 체제와 관련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학사위원회 제도를 학칙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중장기적 발전 계획이 1주기 참여 대학에 좀 수립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 보이신 이제 전문대에 관심 가져주신 분들 포함해서 전문대 7교를 이제 22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고 성인 학습자의 어떤 학습에 되게 주된 지원 요소가 되는 학습 경험 인정제도 라이프 1주기 참여 대학들은 좀 대다수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사제도의 유연화가 이제 도입은 됐으나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든지 학령기 학생과 성인 학습자 간의 융화 정도가 좀 미진하다든지 그리고 대학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이 형식적 수준에 좀 그쳤다든지 하는 한계점도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2주기 사업을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2주기 사업 추진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기 사업은 대학 교육 혁신을 통한 성인의 생애 역량 개발 지원이라는 비전 하에 대학을 지역의 평생교육 상시 플랫폼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주기 사업하고 이제 2주기 사업의 가장 다른 점은 우선 이번에 예산도 많이 늘고 해서 지원 규모를 기존 30개교에서 이제 50개교로 대폭 확대를 하려고 하고 그 중에서 특히 전문대를 기존 7교에서 20교까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목적도 기존에 이제 성인의 후 진학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저희 사업에 참여하시는 성인 학습자들의 업스킬링, 리스킬링까지 목표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또 참여 유형도 이제 대학에서 스스로 평생교육 체제의 역량을 진단하시고 대학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판단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목표에 따라서 구축형, 고도화형, 광역지자체 연계형으로 이제 3개 유형으로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협력 체계에 있어서도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좀 실질적으로 구축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기획을 만들 때 교육부와 국평원에서 사업을 이제 구상하고 마련하면서 중점으로 두었던 추진 전략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성인학습자 학령기 학생 구분 없는 평생교육 특화대학 육성입니다. 이제 저희 사업에 참여를 하시려면 대학 본부를 중심으로 성인 학령기 학생이 구분이 없는 평생교육 혁신계획 설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물론 이제 성인학습자 학령기 학생은 각각 이제 학습자로서 가진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즉 그 장단점을 좀 서로 인지를 하게 해주시고 그걸 서로 장점을 서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교육과정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은지, 그것이 이제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가 안착되게 하는 길이 아닌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의 추진 동력 제고를 위한 지원 다각화입니다. 앞서 조금 설명드렸다시피 이번에 예산 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교당 평균 지원금을 이제 1주기 7.8억에서 2주기 10억까지로 좀 향상을 시키고자 하고요. 사업 성과가 가시적이면서도 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유형을 3가지로 나누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동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3번째 유형으로 광역지자체 연계형이라는 걸 도입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런 유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 2유형에서도 지역 맞춤형 대학 평생교육을 위한 거버넌스를 좀 구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은 지역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 개편하시고 광역지자체는 비단 광역지자체 연계에 꼭 참여하는 광역지자체가 아니더라도 전문대학에서 연락을 이제 취해 주셨을 때 어떤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 필요하다는 수요를 좀 내주시는 것으로 해서 좀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교육부와 국평원이 생각한 추진 전략이었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대학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해주셔야 할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대학 내 평생교육 운영체제 구축입니다.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운영 및 전담 행정기구 그리고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1주기에 참여하신 대학은 아마 있을 것이기는 한데 성인학습자 전담 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비단 이제 이 센터의 기능은 오랜만에 이제 학교로 돌아온 성인학습자가 단순히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도와주는 조직이 아니라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학습 경로를 설계해주고 또 학위 취득한 이후에 커리어 설계까지 조금 전방위적으로 컨설팅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는 그런 조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인학습자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전담 인력 배치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인 친화적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의 확산입니다. 이제 성인학습자들도 특성이 다양하겠지만 아무래도 학령기 이후에 바로 대학에 오지 않은 학습자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분야에서든 재직 경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장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한 직무 맞춤 교육 과정을 개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학습자 맞춤형의 입학 전형 그리고 학사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입학 전형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PPT에는 적지 않았는데 가지고 계신 자료집의 기본 계획이 있는 11페이지를 봐주시면, 제가 당구장으로 조그맣게 적어놓긴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선정 평가를 할 때 대학 선정 시 입학 전형의 타당성을 평가해서 편법적인 전형 운영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사업비 환수 조치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22년 사업을 이제 운영할 때 성인학습자의 연령 제한을 이제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성인학습자를 정의하는데 비단 연령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 때문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사업은 어쨌든 학령기가 아닌 학생 그리고 학령기가 아닌 성인학습자를 타겟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인학습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에 타당한 입학 전형을 운영해 주셔야 하고요. 학령기 학생들의 좀 우회 입학 통로가 된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 저희 사업에서 절대적으로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조금 입학 전형의 타당성을 강조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학사제도 관련해서는 좀 다양한 제도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학습 경험 인정제, 그 성인학습자들이 기존에 겪었던 직무 경험이라든지 하는 것을 학점으로 인정해서 학위 취득이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를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해 주시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학 현장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입니다. 저희가 세 번째 광역지자체 연계형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렇다면 1유형이나 2유형에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3유형이 아니더라도 꼭 좀 추진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을 우선시해서 일단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이제 받아주시고요. 사실 꼭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제 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 체제 고도화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될 상대방은 다양할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 대학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전문대학일 수도 있고, 또 지역의 뭐 어떤 기업이라든지 또 다양한 파트너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좀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좀 학위가 그냥 학교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다시금 사회에 나가야 할 성인 학습자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능하실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사업 예산은 이제 작년 대비 한 40% 정도 증가한 510억 원이고요. 지원 규모는 총 50개교긴 한데 저희가 이제 1주기 사업 때 전문대가 7교만 참여했다는 점을 조금 감안을 해서 구축형에서는 전문대를 12교로 설정하고 고도화형에서는 전문대를 8교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역당 배치도 해두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이제 유형을 선정하고 또 지원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유형별 추진 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요 추진 과제 3가지는 이제 1유형, 2유형 뭐 상관없이 모두 추진을 좀 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 3유형 광역지자체 연계형을 이제 일반 대학 중심으로 설계가 되도록 이번에는 좀 시범 도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유형, 2유형에 전문대학이 참여하실 수 있는데 1유형, 2유형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1유형에 이제 성인학습자 친화적 단과대학 학부 학과를 1유형은 필수로 신설을 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판단을 해보시기에 우리 대학은 아직 양적인 확대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아무래도 1유형이 좀 유리하실 것 같고요. 성인학습자의 규모를 양적으로 무조건 팽창하는 것이 저희 사업에서 지향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2유형 같은 경우는 성인학습자 친화적 단과대학 학부 학과를 신설하셔도 되고 또는 기존에 있는 학과에 정원을 증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대학에 필요한 사항일지는 조금 진단을 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경험 인정제 관련해서도 이제 구축형은 학습경험 인정제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거에 목표를 두신다면 고도화형은 정말 그 학습경험 인정을 받는 학점의 양을 늘린다든지 어떤 경험을 인정할지 인정하는 그 질적 체계를 고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학사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유형의 제일 마지막에 봐주시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개발 운영 및 교류 확산 방안 마련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제 비단 뭐 라이프 참여 대학끼리뿐만 아니라 이제 뭐 비참여 대학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시면서 평생교육 체제가 이제 학교 안에 갇히지 않고 다양하게 상생 협력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도화형에서는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형별로 선정 및 평가 계획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유형, 2유형을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1유형, 2유형은 고등교육법 제2조 1, 2호에 해당하는 4년제 대학과 그리고 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사업 특징상 이제 21년 기본 역량 진단에 미참여한 대학이나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신청이 제한되고요. 분교의 경우 이제 본교와 분리해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제 전문대학은 분교가 없으시기 때문에 본교 중심으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요건은 먼저 첫 번째는 대학 평생교육체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 전담 과정 운영 모델 및 전담 행정 조직이 설치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성인 전담 학위 과정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2023년 6월에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될 텐데 그때를 기준으로 24년도 신입학 전형 모집이 가능한 경우에 한 해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사전 작업이 필요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신청 방식은 이제 구축형과 고도화형은 둘 중 하나의 유형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형과 고도화형이 각각 목표하는 바를 살펴보시고 어느 것이 우리 대학에 정말 필요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구축형은 전문대를 12교를 뽑습니다. 그리고 고도화형은 전문대를 8교를 뽑습니다. 권역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 구분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보시고 들어오셔야 할 것 같고요.
학제 권역별 신청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가 진입 가능 최저점을 60점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미달이 된다면 타학제나 권역으로 넘겨서 선정을 해서 최대한 많은 대학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1, 2형과 2형의 선정평가단 구성은 평생교육이나 지역발전 전문가, 산업계, 연구계 인사 등 대표성을 갖춘 분들을 선정평가단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소속기관 소재지 같은 상피 고려해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평가는 이제 1단계 서면 평가, 2단계 발표 면접 평가, 그리고 3단계 최종 심의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1단계에서 2단계는 서로 상호 독립적으로 점수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 신청은 본 신청에 전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패널 구성이나 이제 앞으로 사업 운영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 사전 신청을 받는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대학은 사전 신청 꼭 부탁드리고 4월 28일 금요일까지 본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5월 중순에 저희가 선정 평가를 하고 5월 말까지는 선정 평가 결과를 알려드리고요. 6월 1일부터는 2주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평가 내용은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 지표 보면서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일단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 배점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구축형이랑 고도화형이랑 아마 양식까지 읽어보시고 나면 이제 저희가 뭘 좀 목표로 하는지를 아실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상이하게 하려고 하고 이제 지표를 보시면 구축형과 고도화형이 목차는 똑같지만 배점이 상이합니다. 구축형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자 3번에 해당하는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이나 학사 운영의 적정성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도화형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고도화형은 평생교육체제 융화 협력, 대학 내에서 성인학습자 학력계 학생이 어떻게 융화되는지 또는 대학 간에 어떻게 융화를 하는지 이런 상생협력 체계를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둬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고도화형의 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인 친화적 교육 모형 운영 실적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1주기 종합평가 상위 20% 대학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1주기 종합평가 상위 20% 대학에 가점을 주기로 한 것은 22년에 이미 기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1주기에 사업을 참여하신 대학이 아니시더라도 이제 고도화형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과 신설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사실 뭐 설치가 되어 있으시다든지 성인학습자 전담 과정을 운영해 보신 대학이 한 수준 더 높이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유형이라서 1주기 사업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성인 친화적 교육 모형을 운영해 보신 대학이라면 가점을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1주기 참여 대학에만 해당하는 것 하나, 그것과 무관히 해당하는 것 2개, 이제 가점 포인트가 2개 있다는 것을 안내를 드립니다. 선정평가 결과 총 득점이 만점의 60%,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라 60점입니다.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이 불가합니다. 서면평가 이후 진행되는 발표 면접 평가는 이제 점수가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부정비리 사항은 선정평가에 반영이 되는데 입시학사 비리는 2년, 그냥 일반 비리는 이제 1년 여간 이제 반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학에서 지원을 하실 때 스스로 이제 자체 대학에서 어느 부정비리가 반영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 광역지자체 연계에 대한 설명은 사실 이제 전문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운영 성과관리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교육부 사업 특성상 교육부, 국평원 그리고 사관위를 두고 이제 각각 역할을 가져가도록 할 건데요. 특징적인 것은 이제 광역지자체가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인데, 뭐 3유형만큼 아예 기획에 참여하진 않더라도 1, 2유형에 참여하시는 전문대와도 광역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광역지자체 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광역지자체 연계형에 이제 전문대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제가 좀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러지 않더라도 1, 2유형에서도 광역지자체와 좀 많이 협업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안내는 충분히 할 거고요. 언론기사 등을 통해서 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교육부가 25년부터는 라이즈 체계라고 해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대학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미리 대비하실 수 있도록 라이프 사업 1, 2유형을 운영하실 때에도 종종 이제 컨택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협약 체결은 이제 1, 2유형은 대학과 저희 위탁기관 국평원이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사업비 배정은 저희가 이제 우선 기본계획에도 그렇고 교당 10억 원, 평균 10억 원을 배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사업 유형이라든지 성인 학습자 전체 모집 규모라든지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정원 내 모집 규모 그리고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부는 차등 배분을 하고자 합니다. 또 부정비리 여부나 교육부 행처의 결과 등을 반영해서 최종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사업비 교부는 이제 1, 2유형은 사업 참여 대학으로 곧바로 받으실 거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 2유형은 교비회계 또는 산단회계 중에 대학의 여건에 따라서 별도 계정 설치하셔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부정비리 등에 대한 제재는 이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매뉴얼에 따라서 부정비리 사안이 있거나 협약사항 위반이 있거나 등의 사안이 확인된 경우에 사간이 심의를 거쳐서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는 나중에 이제 참여대학에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요. 1주기 사업 끝나는 시점이 올해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23년도 국고 지원금은 6월 1일부터 쓰실 수 있고 24년 5월 31일까지 집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연말에 한번 2월 가능 여부도 이제 판단을 해볼 예정입니다. 성과평가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이번 2주기 라이프 사업은 23년, 24년, 정확히는 25년 5월 31일까지 이제 2년간 진행이 됩니다. 사업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후에도 이제 라이즈 체계를 통해서 지자체 중심으로 라이프 사업이 좀 명맥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가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고 또 지역 뭔가 혁신을 이끌어내는데 진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명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저희가 2년간 진행하는 2주기 사업에서 모종의 성과를 좀 보여놔야 명맥을 이어가기도 좋고 또 이제 대학에서도 2년 사업이 짧지만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평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과 지표를 사업 유형별로 좀 마련을 해놨는데 제가 기본계획 자료집에 갖고 계신 것 기준으로 25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지표 예시가 있습니다. 이제 공통성과지표가 있고 유형별 성과지표가 있고 그리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시는 자율성과지표가 있는데 이제 그런 성과지표들이 좀 정량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셔서 사업 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과평가는 연차평가 한번, 종합평가 한번 저희가 이렇게 한번 2번 정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성과관리 컨설팅도 이제 전문가분들 모시고 컨설팅을 할 건데 이제 사업 선정되시고 나서 직후에 이제 수정사업계획서 받으면서 하는 보완 컨설팅 그리고 뭐 대학별로 진행하는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대학 간 또는 지자체 중심으로 하는 컨설팅 이렇게 여러 번 진행을 할 건데 컨설팅단의 권고사항 반영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평가에서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제 컨설팅이 저희가 이제 대학에 요청하는 바를 전달해 드리는 계기도 되겠지만 대학에서도 사업 추진하실 때 애로사항 겪고 계신 거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뭐 제도를 개선하거나 사업에서 좀 유연화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수 모델 발굴 및 성과 공유 확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2년이 또 그리 짧은 시간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전문대에서는 한 학생이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졸업까지 가능한 시간일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25년에 라이즈 체계가 진행이 되더라도 라이프 사업의 특색을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성과를 잘 관리하셔서 이런 사업의 명맥도 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 또 이제 전문대학에 들어와서 어떤 직무 전환이나 어떤 역량의 향상을 이끌어낸 성인학습자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4월 28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질 사업계획서 양식 설명을 좀 잘 들어주시고 저희가 양식이 최종본은 아니지만 보완해서 금방 드릴 테니까요. 너무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5월에 이제 평가하고 5월 중에 바로 또 평가 결과도 안내드리고 6월 1일부터는 새로운 사업단에서 사업 협약을 체결하시고 국고 지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관심 갖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업계획서 양식 설명도 잘 들어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뭐 오늘이 꼭 아니어도 교육부나 국평원에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